안녕하세요. 오늘은 팬덤 정치, 우리 시대의 약인가 독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이른바 개딸 현상, 바람직한가 이런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저는 개딸 현상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미지는 개딸 현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선거에서 지고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젊은 여성들이 주로 모인 그러한 민주당 앞에서 집회 장면입니다. 자, 지금 화면에서 보실 것처럼 개딸의 시온과 그 과정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개딸은 이른바 개혁의 딸을 약칭한 그런 표현입니다. 이들이 정치권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2022년 3월 9일 대선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패배하면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그러한 젊은 여성들이 재결집하기 시작하면서 이 개딸이라는 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앞서 먼저 국민의힘의 이준석이 2030 남성 청년의 지지를 받은 것이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20대 지지에 맞서서 이를 걱정한 상대적으로 여성 청년을 중심으로 해서 이재명 후보로 세력이 결집하면서 스스로 개딸이라고 부른 것으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선 패배 이후에 민주당사 앞에서 방금 전에 보신 그 화면처럼 이재명 후보 지지 집회를 시작하면서 활동을 시작했고, 이들은 이후에 민주당 앞에 집회에서 시청 앞에서 열린 촛불 집회로 그 활동이 연장되었습니다. 이후에 일부 유튜브들의 역량과 결합하면서 민주당이 권리당원이 무려 100만 명이 증대한 것에 매우 기여를 하였습니다. 이 개딸들의 조직은 깨어있는 시민들이 모인 공간, 재명인의 마을, 네이버 카페에는 현재 20만 6,156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개딸들의 조직의 그 결집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이 개딸들의 표현이 과연 적합하냐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개딸들이 민주당 내부에서 이른바 수박 세력에 대해서 향연한 방식의 의사표현과 행동으로 논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 실제로 참여한 사람들을 보면 인적 구성에서 개딸이라기보다는 이후에는 열성적인 당원으로 확대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개딸들이 민주당 내에서 정치적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 논란이 되는 그런 행동 방식, 이럴 때 참여한 사람들은 이 개딸들 초기의 멤버인 소위 젊은 여성 청년을 이렇게 구성되어 있던 그런 흐름에서 열성적인 당원이 참여해서 주로 논쟁이 됐던 그리고 논란이 됐던 그런 그 행동 방식 이런 것을 젊은 청년보다는 이미 확대된 그 인적 구성이 좀 바뀌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개딸로 통칭되는 열성 당원의 활동은 2024년 총선 과정에서 이른바 수박으로 분류되는 세력이 대거 교체되는 과정에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렇다면 개딸 형성은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이것이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개딸 현상과 행위는 많은 논란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개딸 현상은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에 대해서 저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민주당에서 국회의장 후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개딸들의 여론과 국회의장 결정 과정이 다르게 나와 심각한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이 논란은 국회의장 원내대표 선출에 권리당원의 참여가 확대된 것으로 발전했습니다. 저는 이 국회의장 선거 과정에 지금 현재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를 기본적으로 지지하는 또 올바른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반 당원, 일반 권리당원, 개딸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이런 과정은 또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이런 당대표 최고위원 선거 관련해서도 국회 원내의 의견과 권리당의 의견이 다르다 이런 내용이 많이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민주당의 당대표 선거, 최고위원 선거에서 민주당 대표의 여론은 크게 개딸들의 의견과는 다르지 않게 나오고 있지만은 최고위원 선거는 원외의 후보가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개딸 현상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람직한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에 보이는 화면은 이른바 국민의힘의 한동훈, 지금 당대표가 되었죠. 한동훈 그 당대표에 대한 지지를 나타내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것은 주로 한동훈 지금 현재의 당대표가 움직일 때 주로 이렇게 화환으로 이들의 지지를 표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동훈의 이것도 개탄하지만 한동훈의 팬덤이 현상이 또 일각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른바 한동훈의 팬덤 정치, 이것은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뜻과는 달리 한동훈 후보가 62.8%의 득표로 대표에 당선되었습니다. 지난 시기에는 대통령의 뜻과 다르게 당의 대표가 선출되지 않았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렇게 현재 지금 임기가 아직 많이 남은 대통령의 뜻과 달리 당대표가 결정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 과정에서 한동훈 팬덤 정치가 가장 큰 영향을 발휘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 팬클럽 워드funny 회원은 현재 91,541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재명 후보의 팬덤과 숫자로는 비교되지 않지만 현직 대통령의 영향력을 능가하는 데 일정에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국민의힘 경우에도 국회의원들의 세력 분포와는 달리 팬덤 세력의 여론이 당내의 주요한 그런 결정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팬덤 정치, 이것은 우리 사회에 과연 약인가 독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팬덤 정치는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팬덤 정치의 주인공에게도 바로 해당이 되고 팬덤 정치가 속해 있는 정당에도 해당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팬덤 정치의 목표와 행위가 이른바 민심과 일치가 되면 이것은 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팬덤 현상이 민심과 다르게 모순되는 것으로 나타나면 그것은 독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팬덤 정치의 주인공이 팬덤 현상에 안주하고 여론의 득을 돌리다면 그 결과는 지지율 하락이고 선거 패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앞으로 있을 선거에서 누가 이 팬덤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정치인이 이후에 민심에 일치되는 그런 정치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말하자면 그것은 선거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팬덤 정치의 활성화는 주권자가 정치에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의 발전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팬덤 정치는 궁극적으로 이 팬덤 정치의 주인공이 권력을 장악하느냐 아니냐 하는 그런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가 아니라 팬덤 정치가 궁극적으로는 이 나라의 잘못된 낙후된 정치를 교체하는 것으로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팬덤 정치가 민심에 어긋난다면 정치 교체를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국민이 바라는 선진 정치, 깨끗한 정치, 이런 정치로 발전한 과정에서 정치 교체로 발전이 되어야 이것이 바로 국민이 원하는 곳이고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팬덤 정치의 한계는 그 팬덤 현상의 주인공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 나라의 집단지성으로 극복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팬덤 정치의 한계를 정략적으로 지적하면 아무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특히 메가시 언론이 아무런 근거 없이 가짜 뉴스로 이 팬덤 정치를 매도하는 한 팬덤 정치 형상 바람직하게 발전하지 않습니다. 팬덤 정치에 바람직하지 않는 모습은 구체적으로 바로 이 나라의 집단 지성으로 지적하고 토론하고 비판을 해야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팬덤 정치가 약이 될 수 있고 독일 수 있는 것은 바로 팬덤 정치의 주인공들이 아니라 대한민국 유권자 모두가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고리를 저는 팬덤 정치가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팬덤 정치가 우리나라의 정치 교체를 하는 그런 주력 세력으로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